캠페인을 마저 하거나 아니면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어떤 걸 했을까요? 16개의 팀이 14개의 나라에서 왔는데 1등을 했던 팀은 혹시 아시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근본적인 거잖아요. 어디에나 있고 어느 나라에나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친구가, 우리 또래가 실제로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이자 불편함은 뭘까? 이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밀레니얼 세대를 돕고자 하는 목표였고 저널리즘의 역할이 아니었나 가장 기억에 남았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도전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정말 딱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시겠죠? 굉장히 화려하죠.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히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와 함께 비엔나로 떠나보실까요? 이닛의 대표인 형나연입니다. 저 사진 다들 보셨나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은 아니긴 한데, 네. 저희 벌써 작년이 되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그 1년 동안 저 서울 에디터스 랩 때 프로토타이핑 딥셔너리와 이제 본천, 비엔나 본천에서 냈었던 프로토타이핑 지스트가 발전되어서 실제로 미니지라는 서비스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URL을 치시면 지금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능하면 뭐 회원가입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 게 보여서 제 발표는 좀 되게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 저는 이제 저 두 가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비엔나 본점에서는 세계 각지 언론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런 예시를 몇 가지 드린 후에 비엔나에서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뭐 사진과 영상 같은 걸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읽어보셨겠지만 작년의 주제는 시의성이 있었던 주제인 선거와 정치였는데요. 그때 뭐 최순실 박근혜 사건도 있었고 장미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이 주제가 주어졌는데 약 20개의 팀이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냈어요. 그래서 뭐 공약 쇼핑몰도 있었고 실시간으로 영상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툴 아니면 뭐 투표를 권장하는 뭐 카메라 필터라거나 그런 다양한 프로토타입이 있었는데 저희는 크라우드 소싱 기반 플랫폼인 딥셔널이라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어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 선거와 정치라는 주제를 듣고 내가, 내 친구가, 우리 또래가 실제로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이자 불편함은 뭘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술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때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윤민영이라는 친구를 현실적으로 가장 타겟 오디언스를 잡아서 23살인데 친구들은 다 촛불 집회에 나가고 나도 이제 생애 첫 대선이니까 최선의 선택을 내리고 싶은데 정치 뉴스를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대의 언어로 서로 유저들이 소통을 하면서 쉽고 재밌고 간결하게 어떤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 정치 용어와 이 정치인에 대한 맥락이 어떤 흐름으로 이 뉴스에서 해석되는지를 서로 설명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플랫폼을 구상을 했었고요. 또 크롬 익스텐션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뉴스가 소비되는 곳에서 뉴스를 읽을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확인할 수 있는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툴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이 딥셔널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용어 한 단어 한 단어 이해하다 보면 뉴스가 점점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고 이 크라우드 소싱이다 보니까 나도 한번 참여를 하면서 점점 나도 글을 한번 써보고 이 좀 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정치로도 참여가 되어서 뉴스를 좀 더 많이 읽고 정보를 많이 알게 된 다음에 스스로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구축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그런 밀레니얼 세대를 돕고자 하는 목표였고 저널리즘의 역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심사위원분들께서도 명확한 문제를 가지고 해법을 도달을 하고 실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세대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주셔서 저희가 운 좋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선에서 주어진 주제는 이거였는데요. 혹시 본선 주제 들어보셨나요? 이 Keep it simple, stupid이라고 해서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의 과잉 속에서 어떻게 복잡한 맥락의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되게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시리아 전쟁 문제라거나 파나마 페이퍼, 뭐 브렉시트 같은 엄청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있었던 복잡한 내용의 뉴스를 어떻게 간단하게 쉽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주제도 똑같은 이제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플랫폼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지스트라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었는데 우리나라 20대, 10대의 특징을 살려서 기성 언론의 충성도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페이스북에서 피드를 이렇게 내리다가 특정 뉴스가 뜨고 내 친구가 공유를 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사라가 이 뉴스를 공유를 했을 때 이게 뭐지 하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긴 하는데 결국엔 맥락이 부족해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뉴스인지 이해를 하기 어렵고 관심이 없어서 읽지 않는다라는 큰 문제점을 잡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플랫폼이고 크라우드 소싱 기반인데 여기서는 이 특정 주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쉽고 재밌게 유저가 직접 이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뭐 어떤 글을 올렸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나도 스스로 올릴 수 있고 이런 식의 플랫폼인데 저는 특정 키워드, 인물, 사건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검색을 하고 나중에 지금 이 순간에 있었던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이게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서 복잡한 맥락도 이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순간순간 지금 이 사회에서 이런 뉴스가 되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민주적으로 유저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참여를 하고 결국엔 좀 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뉴스 소비를 하는 것이 그런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저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쇼트리스트가 되었다라는 뭐 좋은 평가를 받고 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우승은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승했던 아이템들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근본적인 거잖아요. 어디에나 있고 어느 나라에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각자 이제 세계 각자 언론사에서 각 나라의 상황과 사건에 맞춰서 그거를 이해하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16개의 팀이 14개의 나라에서 왔는데 1등을 했던 팀은 혹시 아시나요? 어떤 언론사였는지? 네, BBC, 영국의 BBC였어요. 거기서 에피헬퍼라는 이 프로토타입으로 1등을 했는데 저런 뉴스가 있고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서 뉴스 기사를 읽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어? 라는 질문을 챗봇이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뭐 이건 어떤 거야? 이런 질문을 챗봇을 클릭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태로 간략하게 이 뉴스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툴이었고요. 저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혹시 나중에 PDF 받으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적용이 된 사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등을 한 아이템이었고 두 번째는 이 준민이라고 해서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하는데요. 이건 데모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후변화에 대한 뉴스를 클릭을 하면 한 문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슬라이더가 있는데 그걸 확대를 해서 이제 점점 키우면 하나하나의 문장이 헤더가 돼서 제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기사로 이제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를 하면 그 기후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확대를 하면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어떤 문제인지 이런 식으로 축소 확대를 하면서 좀 맥락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아이템을 냈었었고요. 다음은 라스탐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언론사에서 낸 아이디어인데 이런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언어를 습득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듀오링고라고 혹시 언어 앱 아세요? 네, 그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특정 주제에 이런 퀴즈처럼 형식을 내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알아? 이거는 어떤 대답이 맞는 것 같아? 라는 퀴즈식으로 진행을 해서 더 쉽게 이 뉴스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엄청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때 있었던
프로토타입을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홍콩 팀에서는 미스터 뉴스라고 하는 페이스북 챗봇을 만들어서 이 뉴스에 대해서 좀 알려줘 하면 자동으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툴을 만들었었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비슷하게 생각을 살짝 한 것이, 사람들이 그 복잡한 맥락의 뉴스를 읽지 않는 건 나와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연관성을 일깨워주면 조금 복잡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찾아서 본다 라고 해서 나의 페이스북과 소셜 미디어를 연결해서 이 뉴스가 나와 내 친구와 내 장소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툴도 개발했었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뭐 일어났던 화재 산불 같은 경우에 뭐 몇 명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툴도 개발했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부패했다고 해서 엄청 많은 뉴스가 쏟아져서 어떤 정치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뭐 툴도 개발했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아베 총리가 하는 일에는 다 관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아베 총리에게 일어난 사건들만 정리해놓은 그런 툴, 챗 같은 것도 만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각자 방식으로 이 똑같은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게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은 정말 편하게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겪었던 일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저와 함께 비엔나로 떠나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4일 동안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이었고 4일 동안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동안 뭐 3개의 소셜 이벤트도 있고, 수요일과 목요일 동안 1박 2일 동안 해커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수목금 동안은 서밋이 동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첫 번째 저희가 제네에 도착을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국제적인 이런 교류가 있었죠. 저희가 저렇게 흐뭇하게 웃는 저희가 저희 나라의 간식을 가져와서 각자 나라의 뭐 음식 같은 걸 가져와서 설명하면서도 너 때 해커톤에는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그래서 어떤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했는지,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교류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또 남아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좀 더 친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라스텔이라는 곳에 가서 이런 인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킹을 시작을 한 거죠. 영상이 플레이가 되네요. 소리가 안 들리지만 대충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킹을 시작을 하게 됐고, 요즘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프로토타입 같은 걸 만들고 이런 간식 같은 것을 먹으면서 해킹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뭐 미니 피치 세션이라고 해서 각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이따가 하실 텐데, 지금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어떤 발표를 할 거다라고 중간에 짚고 넘어가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서로 도움을 주면서 아이디어를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남아서 해킹을 마저 하거나 아니면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어떤 걸 했을까요? 네, 저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잠깐 들려서 이 화려한 전문가들과 국제적인 이런 인사들이 함께하는 이런 자리에 가서 와인을 몇 잔 마시고, 하여튼 오래 있지 못하고 돌아가서 해킹을 마저 했습니다. 개발을 꼭 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언론사 이름을 갖고 가는 거긴 했지만 너무 국제적인 자리여서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느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다시 이렇게 해커톤에 참여를 해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시 반에 이 제출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심사위원께서 또 질문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되게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링크 혹시 뭐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게 다양한 프로토타입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끝나고 나서 되게 많이 사라가 찍어주는 영상인데, 이게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이게 보면은 제가 저 사진 보고 토플 교재 같다고 그만큼 굉장히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진짜 각 언론사를 대표하는 기자, 디자이너, 뭐 개발자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런 해커톤이 끝나고 좀 이렇게 이런 역사가 있는 이런 궁전으로 향했는데요. 굉장히 화려하죠. 여기 보면은 정말 직접 체험해보시면 더 놀랄 만큼 화려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 저널리즘 프로젝트들을 시상을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세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소개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자리여서 저런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좀 이렇게 기술을 동반한 그런 소개 자리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이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이런 미디어 혁신을 위한 도전 같은 게 많이 느껴지고, 사실 저널리즘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 같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보를 더 쉽게 전달하고 이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북돋아주고 응원해주고 축하해주면서 이런 더 나은 프로젝트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자라는 젠의 포부가 느껴지는 그런 자리여서 감히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탑3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때 저희가 같이 우연찮게 가가지고 BBC 팀이랑 식사를 했는데 그때 여기서 탑3라는 결과가 나와서 축하를 많이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진행됐었던 3일 동안 진행됐었던 서밋인데 저희가 첫 이틀 동안은 해커톤에 참여하느라 이 서밋을 참여를 잘 못했는데 이 세 번째 날에는 좀 더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탑3 팀은 이렇게 피치를 이런 메인 무대에서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다양한 주제의 이런 발표나 피치나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정말 많았어요. 이거는 그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더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타트업 포 뉴스라는 다른 젠의 이벤트도 있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의 발표나 이게 찾아가서 부스에서 이건 어떤 스타트업이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정말 딱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시겠죠? VR을 사용한다거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저널리스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부스가 열려 있었고요. 이것은 저의 개발자였는데 직접 VR을 체험해보는 부스. 이런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사라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세션과 워크숍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팟캐스트 호주에서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계기인데 정말 미디어의 혁신에 관한 얘기라면 정말 다 모여져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배운 얘기였습니다. 크라우드 탱글이라는 분, 뭐 CEO 분도 계셨고, 진짜 돌아다니다 보면 뭐 투자자도 계시고, 세계에서 온 진짜 국제적인 언론사의 대표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해서, 직접 가시게 되면은 소통을 더 많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갔을 때 그거는 많이 못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번에 가시게 된다면 리스본에서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요. 이 서밋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소셜 이벤트인 이 파티가 있었는데 그 에디터스랩 해커톤과 함께 스타트업 포 뉴스라는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이 된 거였는데 거기서의 우승자의 결과를 이런 클럽에서 발표를 한 거였어요. 굉장히 힙하고 영하게 이제 교류를 캐주얼하게 할 수 있게 좀 도와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좀 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였고 이 이후에 2차, 3차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되게 많이 친해지고 행복하게 비엔나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실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젠에 참석한 다른 팀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에게 한국에서는 미디어 스타트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저희가 되게 당연하게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라고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냐고 저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진짜 미디어를 하기가 힘들지? 왜 미디어 스타트업을 만들기가 힘들지?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젠 서밋에 참석한 사람들의 출신 지역을 이렇게 데이터로 비주얼리제이션을 한 건데 저기 있는 저 보라색 조그만한 저 동그라미가 한국이고 한국에서 참여한 사람은 저희 3명과 미디어 오늘의 최고훈 기자님 이렇게 4명 뿐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아시아에서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가 딱 한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벤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게임처럼 이렇게 테이블마다 색 종이를 주시고 질문을 던지시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다음 내년에 뭐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의 위너는 어느 대륙에서 나올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시아 대륙을 지는 사람이 거의 도전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디터스 랩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이런 좀 더 나은 저널리즘을 만들기 위한 시대를 반영한 기술을 반영한 그런 저널리즘을 위한 큰 발걸음에 여러분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런 큰 움직임에 함께 하고 계신 것 같고 이번 서울 에디터스 랩을 홍보하는 문구 중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제가 한 말인데 그만큼 지금 이 1박 2일의 경험이 저한테 좋았던 만큼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좋았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지금 내내 본전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1박 2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훌륭한 멘토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경험을 함께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재밌게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나연 대표님 고맙습니다.